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장 인사 중에서 인사위원회하고요. 2절의 전직, 배치 이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로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인사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위원수를 좀 달리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근로자위원을 포함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16조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람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요 인사위원회에서 표창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해고를 하든지 형식과 절차를 지키셔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규율을 만들어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위원회에는 인사, 총무 담당자 1명을 간사하러 둔다. 17조에 보시면 이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사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고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20조 법률 조항에 좀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혹시라도 이런 위원회가 아닌 상태에서 진행하시다가 부당 해고로 판정이 나와 버리시면 좀 서로가 난처한 입장에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부분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고 같은 규정들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시다. 이렇게 보시고요. 18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조에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표창이나 징계나 기타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대표이사나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한다. 저희가 정관이나 취업규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문서화는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안건에 대한 것들이 다 무효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조항들은 그 순서와 형식과 절차를 꼭 지켜서 진행하시고 그에 맞는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실제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꼭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보통 규정해 놓고 있고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국회 이렇게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가부 동수일 때는 우리가 부결로 보고 있지만 지금 취업규칙 내에서 위원장은 대표이사나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가 찬반이 가르질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을 지금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의결로 공개할 수도 있다. 위원회 의결 사항이 특정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회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당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위원회 운영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해도 되긴 하나 운영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다른 그 다툼의 소지를 배제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종족수는 민주적인 운영 원칙에 충실하게 규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징계에 대해서는 좀 보다 엄격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장 인사에서 2절 배치나 전직이나 승진에 관한 선택사항입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화시켜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업무 상황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무에 대해 배치 및 전환할 수 있다. 회사는 배치와 전환을 하는 인사 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교육 배치 및 승진이라는 그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 배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본인의 직종, 보직, 기술 및 경력이 채용 시 주장과 상의할 경우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재반 근무 형태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배치를 할 수는 없다라는 조항을 넣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합의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시는 게 맞다. 직종 및 보직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가 있다. 승진 등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또 정할 수가 있고 모든 사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이런 규정들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인사 규정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위배되지 않으셔야 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 특히 전직이나 전근, 승진 등 인사 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게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은 사장 인사 부분에서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절에 배치하고 전직하고 승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을 좀 오픈해 놨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 저한테 유선 상담이나 기타 상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멤버십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는 양정호 지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